bandy crawl to freedom through 500 yards of shit-smelling foulness I can't even imagine. Or maybe I just don't want to. "500 yards. That's the length of 5 football fields. Just shy of half a mile."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동영상 영상 보셨죠? 쇼생크 탈출의 이렇게 아주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인데 정말 짠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마지막 쫙 감옥에서 탈출해서 이렇게 쫙 그냥 감격하는 장면, 영화 쇼생크 탈출이에요. 이 영화는 바로 기약 없이 오래 힘들 때 보아야 할 영화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정말 긴 세월, 오랜 세월을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기약이 없는 거죠. 종신형의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런 모든 주인공들이 다 그런 종신형을 받은 기약 없이 긴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어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 그 주제가 사실은 이 영화의 주요 모습이죠. 그래서 기약 없이 오래 힘들 때 정말로 그 어려움의 여건 속에서 지내야 되는 그 종신형 죄수들의 모습, 그게 바로 쇼생크 탈출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터넷에 IMDb라는 게 있거든요. IMDb. 이제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IMDb가 가장 인터넷, 상에서 영화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로튼 토마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영화 이제 평을 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이걸 참고하죠. 또 여기에는 아주 사소한 그 정보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대표적인 이제 사이트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영화 250개 순위가 매겨져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IMDb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진 영화, 모든 영화의 순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250개 중에 이 쇼생크 탈출이 1위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좋다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영화가 바로 이 쇼생크 탈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히트한 영화도 아닙니다. 별로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영화가 얼마나 좋고 훌륭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1등이라고 하는 영예를 이제 갖게 되는데, 저도 보면은 이게 1등에서 250등가 쭉 이게 보면 자꾸 변하죠. 앞에 거는 안 변하고 뒤에 거 이제 끄트머리 거는 조금씩 변합니다. 그 250개를 제가 쭉 보니까 이게 쇼생크 탈출이 그냥 단독 1등이고요. 대부 같은 영화가 이제 그 뒤에 대부 시리즈가 들어가 있고, 제가 보니까 지금도 젊은 감독인데도 계속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이런 사람들 영화는 아주 많이 들어가요. 또 쿠엔틴 티란티노 같은 이런 감독의 영화는 여러 개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게요, 29위입니다. 정말, 이 29위는 거의 변하지 않는 등수거든요. 정말로, 예술성이 있다, 그것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는 만화 영화가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최근까지도 저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박찬욱 감독의 영화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박찬욱 감독의 영화, 최근에 개봉한 아가씨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이게요, 246위에 올라 있어요. 우리 2018년도 한 1월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곧 그건 좀 변동이 가능합니다. 이제 끄트머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모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얘기하는 250개 안에 들어갔다는 거, 이거 소중한 것이죠. 어쨌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쨌든 이게 거기에 1위로 쇼생크 탈출이 나온다.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포스터 사진 유명하죠. 정말로 그냥 자유를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 포스터만 봐도 짠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정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정말 큰 감동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블록버스터처럼 막 요란하게 강제로 짜내는 감동이 있죠. 막 마지막에 악당들이 다 무너지고 막 주인공이 환호할 때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 카타르시스입니다. 저도 물론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물론 이제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이렇게 보면 고대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부터 이런 용어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큰 감동을 느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성적인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감성적인 것은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굉장히 영화를 보고 감동받고 눈물 흘려도 나중에 보면 맹숭맹숭한 거 있죠. 내가 또 저런 거 보고도 또 그렇게 감동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카타르시스는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근데 감성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쇼생크 탈출은 감성적으로 1등이 아닌 것이죠. 결국은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보는 건 어떻습니까? 봐도 좋은 게 이성적입니다. 감성은 그 한때 정말로 깊이 좋았는데 나중에 보면 조금 그 감동이 내려가는 거, 이게 감성적이죠. 근데 이성적인 것은 볼 때마다 오히려 더 좋아요. 여러분 쇼생크 탈출 한번 자꾸 보세요. 볼 때마다 그 왠지 느낌이 더 좋아집니다. 또 생각하고 보면 더 좋아져요. 그래서 그 일회적인 이런 카타르시스가 아니고 정말로 끊임없이 이렇게 잔잔하게 다가오는 감동,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감동이 아니고 늘 볼 때마다 깨달음을 주는 감동, 이런 게 쇼생크 탈출의 감동이죠. 그래서 이 영화에는 이제 주인공은 앤디고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앤디는 주인공, 레드는 앤디의 친구이죠. 레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건 프리만이죠. 모건 프리만의 지금도 이분이 나치오나 이런 데서 좋은 얘기를 하죠. 이분이 이제 나레이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성이 아주 굵직하고요.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리가 굵직하고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중간중간에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영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묵직하면서도, 이분도 이제 이런 역사적인 영화에 이제 주인공이니까 이제 1등의 영화의 소중한 주인공이죠. 제가 이 영화를 본 게 한 95년쯤이 아닌가 싶어요. 1995년. 왜냐하면 이때 제가 석사 논문을 쓰던 때인데, 이때 이제 신촌에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처음부터 걸렸을 때 이제 쇼생크 탈출 이렇게 걸려가지고 별로로 봤어요. 그냥 액션 영화인 줄 알았어요. 어디 탈출 막 이제 그런 건 줄 알고 별로 안 보고 있다가 한 달쯤 지나서 괜찮다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탈출의 핵심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강좌를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탈출하는데 핵심이 있는 액션의 영화가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또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소중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원래 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탈출이 아닙니다. 이스케이프. 물론 이스케이프도 나오지만, 이 영화는 탈출이 아니라 리뎀션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해 주겠습니다. 본 제목은 탈출이 아니라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그 나중에 리뎀션에 대해서 또 다룰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얘기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탈출이 중심 주제가 아니고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서 정말로 중요한 그 어떤 삶의 모습, 사람들의 생각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소개하는 단계니까 어떤 전제를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전제가 뭐냐면 요 이제 제가 전제를 이쪽에 이렇게 글씨를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이 강좌는 쇼생크 탈출을 본 사람을 대상으로 최소한도 여러 번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이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오래전 영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포일러가 있지만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강좌에서 또는 전체 이제 영화에 대한 강좌를 앞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스포일러를 전제합니다. 이제 명작을 다루기 때문에 하여튼 영화를 보시고 그리고 이 강좌를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화를 얘기할 때는 이제 원작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상세하게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작을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이제 원작까지 얘기하면 이제 할 얘기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영화라는 게 일단은 그 원작이 대부분은 더 좋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 원작을 접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는 원작도 좋지만 영화가 더 좋은, 우리가 배너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작보다는 그 영화가 더 우리들에게 깊이 각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작을 얘기하게 되면 또 이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너무 영화가 좋으면 원작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지만 뭐 원작과 어느 부분이 차이가 나고 이런 얘기를 비교하지 않고 영화에 표현된 얘기만 그 모습으로만 우리가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이 원작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이 원작자가 중요하니까 그 원작자는 이제 여기 제가 또 그림으로 또 해놨습니다. 바로 그 스티븐 킹인데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의 그 작품이 뭐 대부분 다 영화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TV 드라마도 많이 있고 한데 제가 학창 시절부터 정말 의미 있게 봤던 영화들 중에서도 다 들어가 있어요. 몇 개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스티븐 킹 해가지고 그 그림 보시면 1947년도에 이제 태어나셨죠. 그리고 다른 작품이 많지만은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이 작품을 봤는데요. 캐리라고 하는 영화. 이거 정말 지금 이 브라이언 드 팔마라고 하는 감독의 영화인데 지금도 이 영화는 무서운 이 스티븐 킹은 원래 그 하러물 좀 무서운 그런 그 영화가 많아요. 이제 이렇게 뭐 스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캐리는 정말로 뭐 셉니다. 지금 봐도 그 무서운 영화 하러 영화 있죠. 지금도 이 영화는 등수 안에 들어갑니다. 아주 대단히 아주 충격적인 영화예요. 그게 이제 캐리가 있고 그 많은 게 있지만 이제 제가 본 것 중에 이제 좋은 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1980년에 더 샤이닝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또 있어요. 이 영화도 그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가장 이 영화에서 연기에 아주 정말 좋은 걸 보여주는데 이 샤이닝도 대단히 잘된 다 이게 하러 계열의 영화입니다. 좀 무섭지만
뭐 귀신이 나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왠지 이렇게 으스하게 가면서 아주 세게 나오는 영화. 샤이닝도 좀 재밌고, 그 다음에가 이제 미저리. 이게 이제 아주 이거 정말로 재밌으면서도 오싹한 영화예요. 그리고 이 영화의 여주인공이 바로 캐시 베이츠, 이제 좀 뚱뚱한 아줌마인데, 아마 이런 분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옛날에 뭐죠, 큰 유람선 가라앉은, 갑자기 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기에서도 나오고, 하여튼 아줌마로 자주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섬뜩한 연기, 이걸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도 받았죠. 미저리라는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86년도에 스탠드 바이 미라는 영화. 이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모르는 수도 있는데, 이 스탠드 바이 미도 상당히 잘 된 영화입니다. 어린아이들 4명인가가 이제 어떤 시체가 있다고 해서 그걸 보러 가는 장면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어린아이들이 그 시체를 보러 갔다 오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부분. 아주 그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상당히 잘 돼 있는 영화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생크 탈출이 이제 95년도에 나와 있고, 99년도에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가 또 있습니다. 이건 톰 행스가 주연한 건데, 이것도 교도소 영화입니다. 교도소에 존 커피인가 하는 막 굉장히 덩치가 큰 죄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쭉 나오는 이제 이야기, 또 그 안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예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 최근에 이트라고 하는 영화, 막 시궁창으로 막 뭐가 들어가면서 앞에 삐에로 같은 게 막 나오고 하는 영화예요. 그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런 정말 주옥 같은 영화가 바로 이 스티븐 킹의 원작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원작자는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많이 만든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하고, 그러면서도 앞으로 우리가 이 영화를 다룰 때는 원작보다는 이 영화 자체를 이제 강조하겠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19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다룹니다. 뭐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뭐 또 짧다면 짧죠. 그런데 한 사람이 한 군데에서, 보통 긴 세월을 다룬 영화는 뭐 어린 시절, 뭐 노년 시절 해가지고 막 배경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냥 감옥,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 여기에서 19년 동안, 그러니까 영화 만들기도 사실 쉽습니다. 세트를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요. 다른 건 얼마나 세트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감옥 세트 하나만 딱 이제 확보해 놓으면 할 게 없습니다. 계속 그 안에서 19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을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저도 이 영화에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지만 항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년 동안 한 번도 감방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19년 동안 거기 벽을 파가지고 탈출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당시 여건이 뭐 그래도 어떻게 19년 동안 방이 한 번도 안 바뀌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포스터로 이제 그려놓, 굴판 거를 가려놨잖아요. 어떻게 19년 동안 한 번도 그래 발견이 안 될까, 뭐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화에 나오는 많은 대사나 그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함께 얘기하려는 장면이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제 저는 신학자고 또 목회자인데, 그동안 제가 이렇게 쭉 책을 쓰거나 강의하는 거는 좀 무거운 쪽 얘기를 많이 이제 많이 하죠. 아무래도 이제 철학적인 얘기, 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주제는 굉장히 무겁지만 그래도 대중 예술이라고 하는, 영화라고 하는 그러한 장르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쉽게 우리가 한번 접할 수 있으면서도 그 대사나 내용들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강좌의 핵심은 대사를 이렇게 한번 쭉 좋은 것만 뽑아서, 주제별로 뽑아서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좌에 보면 이제 대사가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그럼 대사를 좀 보면서 대사만 생각해도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좋은 얘기를 나누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선정한 몇 가지 주제들,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영화를 미리 한번 보시고 거기 나온 특별히 주인공 레드의 이 대사 나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나레이션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미리 좀 이렇게 영화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상태에서 이 강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 굉장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좋은 얘기를 이렇게 나누려고 생각하면요, 오히려 말하려고 하는 제가 더 가슴이 설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슴 설레는 좋은 내용들, 이것을 이제 다른 분들하고 함께 나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이제 가슴 벅차는 거, 그리고 이런 설렘의 마음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뭐 한 열 몇 가지의 이제 강좌가 쭉 있는데, 가능하면 순서대로 보시면 좋지만 뒷부분이 더 재미있는 또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적으신 분들은 저 뒷부분을 먼저 보시면 좋고요. 가능하면 순서에 구애 없이 이렇게 보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은 뒷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뒷부분을 먼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에 구애 없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이렇게 보시면 보시다가 또 다른 부분을 같이 볼 수도 있거든요. 순서에 구애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모든 강좌들을 통해서 좋은 얘기를, 좋은 생각들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소개하는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